반갑습니다. 원서 접수하셨나요? 원서 접수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예. 자, 여기는 며칠 남았다 이런 건 표시는 안 해놨네요. 며칠 남았어요? 81일 남았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지나온 기간보다는 남아있는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보다도요 남아있는 10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중에 최고봉이 뭐죠? 공부 중에서 최고수가 하는 공부가 있어요. 무슨 공부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벼락치기요. 운동기구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별 운동효과 없는 것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시장에서 반짝였다가 다 도태되고 없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건요. 그게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런닝,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머리가 바뀌었다고요? 감사하게도 사랑이 있어야 뭐가 보여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학개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지문이 다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공부 중에 최고봉은 뭐다? 벼락치기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안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라도 해야 돼요? 벼락치기라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뭘 딱 하고 딱 결심을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실천을 하면 돼요.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요?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는 이유는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감사하게도 지금 어때요? 제 머리가 바뀌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3주 전부터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면 살 빼야지를 결심했어요. 배 나왔어요. 자, 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밥만 먹기로 했어요. 안 쓰러지고 더 힘이 넘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4kg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 배 넣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시험 보고 나면 놀랍게 변신을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합격생 모임 때 나왔는데 못 알아보겠어, 갑자기.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때요? 허리 나오고 막 이러신 분들 많죠? 뭐 하면 돼요? 예, 열심히 하시면 또 어때요? 놀랍게 변신을 해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죠? 예, 그래서 어때요? 예, 못 알아볼 만큼 또 이렇게 이뻐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을 하시고 뭐 하면 돼요? 실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항상. 합격을 원하십니까? 뭐 하면 돼요? 간단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나온 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딱 결심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오직 이것만 보고 달려가면 돼요. 남아있는 80일 기간 동안에는 공부만 한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특히 뭐 다른 게 없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혹시 뭐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가 있나요?
사람 일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대신에 열심히 한 사람은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할 만큼 해봤잖아요. 할 만큼 해보면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항상 직선으로만 가야 꼭 바른 길인가요? 돌아가더라도요. 예,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돌아가면서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직선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후회 없을 만큼만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었냐 하면 어디 하고 있었어요? 정책 중에서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뭐 한다? 개입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뭐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치적 기능으로서 사회적 목표를 뭐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이 시장 실패인데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은 알아야 수정을 하지 않냐.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중에 독점하고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으면 시장 실패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규모에 뭐가 있으면 경제가 있으면 이건 비용 체감 산업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기업 하나만 대기업 하나만 살아남는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역시 시장 실패가 되고요. 또 정보가 불확실하고 비대칭적이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는 그 정보를 남용해서 초과이윤을 얻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기고요.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생겨서 역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니까 시장 실패가 되고요. 공공재 이야기도 열심히 했네요. 공공재는 역시 시장 실패 원인인데 왜냐하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경합성은 갑이 효용을 누리더라도 을도 똑같이 뭘 누릴 수 있다? 효용을 누릴 수 있다. 똑같이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소비할 수 있다. 소비할 때 갑은 돈 냈고 을은 돈 안 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 안 낸 을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는 게 비배제성이고 이 비배제성 때문에 특히 뭐가 생긴다? 무임승차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게 시장에서 맡겼더니 기업이 자기가 돈 들여서 생산을 했는데 여기서 비용을 안 내니까 이제 돈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되고 그것이 곧 뭐의 원인이 되는 거다?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대표적으로 무슨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를 주는 대표적 상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외부효과도 역시 뭐가 되는 건데 시장 실패가 되는데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가 뭐가 있다? 부의 외부효과가 있다. 정의 외부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도 표현한다. 그때 정의 외부효과는 왜 시장 실패입니까? 공공재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다. 자, 과소 생산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회에 나갔더니 누가 많아서 무임승차자가 많아서 비용 부담을 안 하더라. 그러면 자기 돈만 잔뜩 들였다. 그러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과소생산으로 가는 거고 편익으로 따지면 편익을 누리는 건 소비자죠. 그러니까 사적인 소비자 편익은 돈 낸 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돈 낸 소비자가 편익을 누리는 거하고 사회가 누리는 편익하고 따졌을 때 여기는 돈 낸 사람과 돈 안 낸 사람 모두 편익을 누리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자, 정의 외부효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대책은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정책? 초장 정책을 쓴다.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자금을 융통해 준다든지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만들도록 유도를 하게 된다. 그래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플리스 인마이 어때요? 프론트 야드, 그래서 핀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 정해 외부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공원 들어왔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지금 얘는 과대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다. 부의 외부 효과를 주는 대표적 재화로서 우리가 공해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재라든가 시멘트를 생산하는 뭐가 있다? 공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자, 여기는 당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뭐 목재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시멘트 산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멘트 공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오염 물질이 흘러나와서 뭔 일이 생겼냐면 여기 갑 양어장에 고기들이 죽었다. 그럼 이 갑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해자? 강도 맞았어요. 본 피해자요. 자, 갑 같은 사람은 제3자라 그래요. 여러분 민법 안 배웠나 보죠? 이 사람은 당사자고요. 그래서 외부효가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제3자에게. 여기 시멘트 공장이다. 그러면 여기가 시멘트 시장이겠죠? 시멘트를 뭐 하고 있다? 사고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기 죽이려고 시멘트 만들었죠? 아니에요.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제3자에게 뭘 줬어요? 지금 손해를 줬잖아요. 손해를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따라오면 이거는 시장 안에 논리지만 보상이 없다. 이게 뭐죠? 외부입니다. 시장 바깥의 논리예요. 그래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생겼다.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 그러고요. 정의 외부효과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 과정과 관련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제3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뭘 주고 이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외부효과는 이런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줬는데 보상이 없다. 이런 경우가 부의 외부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의 외부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기는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원래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공해 방지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설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아낀 거예요 지금? 사적 비용을 아낀 거죠. 자기가 목재를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을 아낀 거예요. 대신에 그 비용은 이제 누가 처리해야 돼요? 사회에서 세금 걷어서 이거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커지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돈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어때요?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산비를 절감하니까. 편익으로 따지면 사회적 편익을 뭐 한 거라 그랬어요? 희생해서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다? 사적인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책은요.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잖아요. 규제 정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조세를 중과시킨다든지 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저기 있는 목재 공장 또는 시멘트 공장하고 뭐는 안 어울려요? 양어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니까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 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겠다는 게 지역지구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 근데 이건 누가 개입한 거죠 지금? 정부가 개입한 거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시장에서 이거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거 연구한 학자가 코즈란 학자예요.
그래서 코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저는 여기에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서 양어장 주인에게 재산권이 있으니까 여기다 소송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시장 안의 논리로 들어간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기구가 스스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게 코저인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디 할 차례죠? 107쪽에 있는 13번 외부요가 여기 할 차례죠. 예. 자, 외부요가 이야기인데요. 틀린 거 1번. 댐 건설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여 인근 농민의 수입이 증대된 것은 외부 경제이다. 인근 농민이 어때요?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외부 경제, 즉 정의 외부요가입니다. 중동의 원유가가 인상되어서 한국의 석유화학공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된 건 외부 비경제이다. 자, 여기에서 중동의 원유가가 인상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들어가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석유화학공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요거는 어디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맞죠? 석유화학 공업을 하는 공장은 지금 공급자잖아요. 근데 가져오는 원료의 비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랐다. 이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당사자 이야기지 바깥에 있는 제3자가 날벼락 맞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 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외부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양봉업자가 접근해서 과수원의 수확이 정대되었다. 그럼 과수원 양봉업자가 접근해서 수확이 정대되었다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뭐죠? 정의 외부효과를 얻은 거죠. 예. 자, 4번에서 고속도로 생성으로 인해서 인근 공장이 방음 설치 비용 때문에 원가 압박을 넣겠다면 외부 불경제다.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예요. 고속도로가 들어오니까 방어구역을 설치하라 뭐 이렇게 나가고,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외부 불경제죠. 교회가 신축되니까 이웃집 간에 어때요? 이웃집 집값이 하락했다. 다행이네. 우리 집 집값 하락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웃집 집값 하락했다. 그럼 이웃집 입장에서 어때요? 날벼락 맞은 거죠. 자, 이게 뭐다?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는 날벼락이고 외부효과는 누구에게 생기는 거다? 제3자에게 생기는 거지 당사자에게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들에 물었네요. 1번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혜택이나 손해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이해되셨죠? 예.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고, 틀렸네요. 정의 외부효과는 Please in my front yard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부의 외부효과가 뭐가 되겠어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뜰에는 오지 마세요 하는 님비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하고 부가 바뀌어 있다는 것 2번에서 보시고요.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것도 뭐라고요? 정의 외부효과. 매연을 배출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 지역 아파트는 날벼락 맞겠죠? 그게 부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발생시키는 석탄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해 석탄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생산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다? 감소. 그럼 공해 방지시설 설치하세요. 이랬을 때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고, 여기서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인데 지금 부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뭐다? 과대 생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건 2번이고요. 자, 15번 외부효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틀렸네요. 의도하진 않는다 그랬죠. 의도하지 않지만 시장을 통하여, 틀렸네요. 시장을 통하면 그건 시장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보상이나 대가가 뒤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 후생에 영향을 준다는 건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 걸 후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억권 틀렸고요. 니은번
외부 요가에는 외부 불경제도 있고 외부 경제도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외부 요가는 이런 생산이나 소비 활동과 관련해서 외부 요가 생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지하의 공급을 시장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지하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어때요? 과소. 기억납니까? 적게 생산된다 그랬죠? 정의 외부 요가는 뭐다? 과소 생산. 자, 그래서 T가 번 틀렸네요. 자, 리얼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지하의 공급을 시장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지하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라 그랬죠? 자, 틀렸고요. 미연번. 외부 요가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나요? 개입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물론 개입한다 그래서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건 기억하시고요. 자, 그게 B여번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니언번, 미연번, B여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다음 중 외부 요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들에 물어서 1번. 다른 경제 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 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맞네요. 자, 외부 요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어떻다? 미달된다. 그러니까 과대 과수 생산되기 때문에 어때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벗어나죠. 그게 뭐다? 시장 실패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맞네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괴리가 생긴다는 건 지금 보셨다시피 정의 외부요가나 부의 외부요가처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자, 4번. 공해 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는 사인 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때요? 사인 간의 교섭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코즈란 학자라 그랬죠. 사인 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없다 그러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그 표현보다는 사인 간의 교섭에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떻다? 힘들다. 힘들다는 건 전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코 정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곤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받습니다. 예. 자, 5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요가를 뭐 한다고요? 제거, 감소시켜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7번. 외부요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외부요가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 생긴다.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한 경제주체의 행위 뭐죠? 생산이나 소비하는 이런 행위가 제3자에게 후생에 영향을 미치죠. 이익이나 손해를 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왔다 갔다 안 했다. 그게 외부요가입니다. 자, 2번. 긍정적 외부요가가 있을 때는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크다. 과소생산이니까 시장에 생산되는 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야 되겠죠. 2번 틀렸네요. 3번. 긍정적 외부요가 즉 정의 외부요가를 말합니다. 정의 외부요가 있으면 이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맞나요? 그래서 대책으로 지금 보조금 이런 거 지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요가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부과하기도 한다고요?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거래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으로 외부요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다. 아까 이게 코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18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투기 열풍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피해를 보았다. 이것도 외부요가 사례인가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자, 2번. 공해 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 간의 교섭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각 코즈 정리 이렇게 썼습니다. 자, 3번.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 재화의 경우 시장 경제에 의한 공급량은 사회적 공급량에 비해서 적게 된다. 과수 생산. 예, 맞죠? 4번. 외부성이 존재할 때는 언제나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 간의 차이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맞나요? 다 이게 부동어 표시잖아요. 같은 경우 없었죠? 예, 차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할 때는요. 바람직한 치유 방향은 생산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까 이게 무슨 공장이라고요? 콩의 공장이니까 콩에 만드는 공장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무슨 공장이라고요? 목재 공장이고 시멘트 공장이라 그랬죠. 근데 시멘트 만들면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멘트를 안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멘트는 0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대 생산돼서 문제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때요?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거지. 시멘트 만들지 마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0으로 만든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과대 생산되니까 과대 생산되는 것만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예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자,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맞네요.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서 내부화시킬 수가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 합병도 있나요? 여기 양의장하고 여기 뭐 공장하고 뭐 해버리면 합병해버리면 오염물질 나오면 누구 고기 죽는다? 자기 고기 죽는다. 남의 고기는 안 아깝죠? 예, 자기 고기는요? 그래요. 아깝죠.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오염물질 생산량을 줄이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병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부담금 부과시킬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공급을 줄이게 되니까 이제 내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디귿번 코즈에 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인천시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과 공기를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현재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공해 방지시설 이런 거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염물질 흘려보내고 있다 이 소리죠. 그게 뭐죠?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만약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오염 정화 비용을 시멘트 공장에 부담시켰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있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좌측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 안 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시멘트 공장은 외부 효과에 대한 비용 즉 외부 비용을 뭐 하게 된다? 부담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예.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했으니까. 자, 두 번째 니은번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는 생산비 증가를 통해서 공급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좌상향으로 간 거지 우상향이 아니죠 지금. 이상한 말 쓰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시멘트 가격에 대한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균형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맞나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규제하게 되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외부 비용은 시멘트 가격을 뭐 할 거다? 상승시키고 시멘트 가격 상승은 주택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지금 시멘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되니까 주택 공급량도 줄어들겠죠. 대신에 임대료 이런 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연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서 지역 주민의 세부담도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틀리다 그래야죠. 지금 규제를 했잖아요. 규제 안 할 때는 요 오염물질 나오면 사회가 비용 부담했잖아요. 근데 규제를 하면 이제 오염물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줄어들거나.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세 부담도 어때요? 감소할 거다. 이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죠? 예, 니은번하고 미연번은 틀렸죠? 예. 21번. 자, 치과 고가 나오네요. 자, 치과 고.
자,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뭐 한다? 개입한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토지 시장도 있고 무슨 시장도 있다? 주택 시장도 있다. 토지 시장에 있으면 자, 토지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토지 정책이 되겠죠?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다? 주택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정책 수단들이 있겠죠.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개입합니까? 그랬을 때 직접 개입 기억납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또 무슨 개입이 있어요? 간접 개입. 또 뭐가 있죠? 토지 이용 규제. 자, 요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직접 개입은 자, 정부가 직접 어디 들어갔어요? 시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많은 거 수행하는 것, 그런 게 뭐죠?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요. 정부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직접 들어가지 않고 원래 여기는 민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적 주체가 그대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정부는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간접 개입. 자, 그러면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택지 공영개발 이런 거 있나요? 공영개발이라든가 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또 토지연행 제도 이런 거 있나요? 토지 다른 말로 비축제도.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그거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준다든지 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할 때 이 땅에서 이제 개발하니까 주변에 지가가 막 올라가더라. 그러면 주변에 토지까지 함께 매수하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초과 매수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수용하는 것 다 뭐다?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개입은 정부가 이게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동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민간에 맡겨놨더니 과소 생산하더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과소 생산하면 보조금 주고 조세 감면해주고 자금 융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과대 생산되더라 그러면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조세를 중과하거나 이럴 수 있죠. 이런 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시장 실패가 생기잖아요. 그럼 정보의 유통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도입한다든지 또는 부서 간의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그거 외에도 전산이라든가 지적이나 등기 이런 걸 다 전산화 시켜줘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자, 토지를 이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민간에 사는 겁니다. 사적 주체가. 근데 그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동원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누가 규제하죠? 당연히 정부가 규제하겠죠. 예.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역 치구제. 그래서 지역 치구제. 각종 인허가 제도 있나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런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허가 맡아라. 이런 것도 토지 이용 규제가 되는 겁니다. 인가나 허가 맡아라 이런 거. 자, 그거 외에도 건축 규제라든가 구획 규제 이렇게 각종 뭐 도시계획 이런 거 세워서 계획에 맞도록 이용하세요. 이용 안 맞으면요, 그야 규제할 거예요. 이렇게 뭐 지구 단위 계획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토지 이용 규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쓰는데 토지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에 투기가 생기고 지가가 높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21번에서 뭐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지가고의 폐단에 대해서 물었다 이겁니다. 그럼 지가가 높으면 거기 1번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고 비싸니까 외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안 산다 그러고 이렇게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수출이 감소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토지 취득하더라도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집값 올라가면 투기 생기겠죠. 양도 차익을 노리고 투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가 편중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토지 가격이 비싸면 결국 주택의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뭐 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지나친 집약적 토지용은 건물의 고층화 입체화를 초래해서 효율적 토지용을 뭐한다? 뭐든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 이용이 촉진되는 게 아니고 저해되는 거죠. 지나치게 고층화되거나 그러면 교통 체증 문제 생기고요. 거기에서 잠실도 지금 뭐 롯데월드 또 지금 롯데타워 들어서니까 어때요? 교통 체증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고 지금 염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지용이 어때요?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어떻다? 비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2번. 토지정책 수단에는 토지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틀린가 물었어요. 자, 1번. 직접 개입 방법, 토전행제도 맞나요? 맞죠. 간접 개입, 토지 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나 정보체계 구축, 각종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 다 간접적 개입이었어요. 3번. 직접적 개입의 공영개발, 맞죠. 자, 4번.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뭐에 속한다고요?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5번. 토지 이용 규제는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방법입니다. 자, 맞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23번.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에는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법으로 옳게 나열된 거. 자, 직접 개입, 기억번, 토전행제도 직접이죠. 취득세, 세금은 다 뭐다? 간접입니다. 토지 수용제도 직접입니다. LTV, DTI, 금융이야기죠. 이것도 간접입니다. 자, 개발 부담금 간접입니다. 공영개발 직접입니다. 공공임대택 지어주는 거 직접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거 뭐예요? 간접이죠. 가격 공시해주고 해서 정보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규제겠죠. 그럼 직접 개입은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예, 기업번, 틱업번, 비업, 시옷 해서 답 4번인가 보네요. 예. 자, 24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거. 택지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국계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이 국계법을 배우시니까 이런 건 이제 상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계론에는요 건전한 상식에다 약간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물어봐요.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한다? 결정한다. 이건 다 아시죠? 자, 용도 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중에서 공법상의 규제가 없는 땅은 없다. 그래서 다 규제 받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3번.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용도 지역 간 중복 지정은 불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도시지역이면서 농림지역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지역 간의 중복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나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이런 거 하고 어때요? 용도 지역하고 역시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용도 구역은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시가 조정 구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구역하고도 역시 어떻다? 중복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용도 지역하고. 그래서 4번은 여기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도 가능하다. 중복 지정된다 그랬죠?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 지정됩니다. 자, 26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지정 틀린 거. 1번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1번 틀렸네요. 근데 용도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경관 지구이면서 미관 지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중복 지정된다 그랬고요. 4번에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맞고요. 동일한 토지의 용도 구역하고 용도 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데 여기 지역지구제라는 말이 있나요? 지역지구제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만다, 제거, 감소시켜서 토지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다?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울리는 용도는 뭐 한다? 모아놓고 안 어울리는 용도는 떨어뜨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학계론에서 단기장기가 나오죠? 단기에는 누가 한마디 하는 게 단기라고요? 수요자가, 장기에는 공급자가, 신규 공급이 되는 게 장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지역지구제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이제 배제되잖아요. 어울리는 것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지죠. 어울리는 것끼리 모이니까.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증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뭘 누리게 되죠?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이윤 누리겠죠?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립니다.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건 이제 돈 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뭔 일이 생긴다고요? 신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나요? 돈 되니까 공급이 들어오겠죠? 어디까지 공급이 들어오죠?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거기가 어딘데요? 이래 물어보면 그것은 그 산업이 뭐에 따라서 비용 일정 산업이냐 아니면 비용 증가 산업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단기적으로 뭔 일이 생겼다?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 올랐다. 오르면 이제 뭐 되는 거? 돈 되는 거. 그래서 공급이 많다? 증가.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했을 때 비용이 일정 산업이면 옛날에 받던 요 돈만 받아도 정상이윤 누린다. 맞죠? 그러면 공급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다. 그럼 비용 일정이 되면 P는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양은요? 양은 당연히 증가했잖아요. 양은 우측으로 왔으니까.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면 옛날에 받던 돈보다는 비용이 어땠으니까? 증가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그랬죠? 더 받으면 여기서 P2만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공급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늘어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면 P는 원래보다는 어때요? 올라가야 되고 Q는 증가는 증가인데 우측으로 왔으니까 조금 적게 증가한 거죠. 여긴 좀 많이 증가한 거고. 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27번에서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만다, 제거, 감소시켜서 토지자원,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틀린 거 지역지구제. 1번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다. 사적시장에 맡겨놨더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맞죠. 2번 지역지구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어울리는 것끼리 모여 있으니까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동일한 경우에 다른 요구 동일할 때 위험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만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증가한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생기는 일이라는 소리예요. 자, 3번 단기적으로 수요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신규 공급자가 정해수년가 즉 초과이익 들어가야 된다. 신규가 아니고 누가? 기존의 공급자들이 뭘 누리게 된다? 초과이윤을 누리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초과이윤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장기적으로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비용 일정산업. 생산요소 비용이 옛날하고 똑같다면
원래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원래 가격 수준에서 그 지역의 공급량을 뭐한다? 증가시키게 된다. 예.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 할 때 독점 이야기하면서 사전적 독점,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과에 누리는 거지. 나중에 들어온 사후적 독점은 이미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에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초과인의 문제는 어디에 생기는 거다? 사전적 독점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5번에서 사후적 독점은 사전적 독점과는 달리 특정 위치에 독점을 위한 초과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과인의 문제는 사전적 독점에 생기는 거다. 자,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8번. 국계법에 근거한 다음의 토지정책 수단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 적성 및 보전 적성을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그게 적성이란 말 보이잖아요. 토지는 두 개 중에 하나라고요. 개발 아니면 보전. 이게 경합했을 때 이 땅을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존해야 될 땅인지 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다?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서로 경합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뭐다?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자, 1번. 자, 29번. 토지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 맞죠? 예. 자, 그래서 맞고요. 니은번. 국계법에 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 등을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예. 자, 디귿번.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치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맞나요?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할 땅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어때요? 땅들이 막 난개발이 될 수 있고 또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변 지역의 치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계속 배우시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그래서 리얼번은 맞고요. 자, 미연번. 토지거래 허가 이런 말은요. 토지에서 투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공법이나 뭐 중개사법 시간 다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비업범. 토지은행 제도는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다. 그래서 맞다는 거 아시죠? 토지를 비축해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는 바로바로 개발한다 했을 때 그 토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목적. 자, 옳은 것은 모두 맞다. 자, 넘어갑니다. 116조. 자, 30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 이야기인데요. 틀린 거. 1번.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서 국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입니다. 자, 2번.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뭐를 제거한다 그랬죠? 부의 외부효가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 맞습니다. 3번. 토지은행 제도는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 맞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예,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계획이다. 아까 앞에서 배웠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5번 토지 적성 평가제도 아까 배웠죠. 개발하고 보존이 경합했을 때 이를 함정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31번. 각종 정부의 토지정책 이야기입니다. 틀린 거.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용에 수반되는 뭐를 제거하는 거죠?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해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2번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시설의 확보,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지가 안정 등을 위해서 정부가 장래 사용할 토지를 대량으로 미리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다. 토지를 뭐 해두는 제도죠? 비축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비축해 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듯이 토지를 이렇게 미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대량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 그게 토지은행입니다.
자, 3번 토지 공개념 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이제 형평성 있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개발이익 환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평한 배분으로 왜곡된 소득 분배 구조를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직접적 개입은 공적 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하겠다고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공영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은행제도 이런 게 직접적 개입이다. 자, 32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가 물었을 때 아까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죠? 토지공개념은 당신 땅이기 전에 국토 공간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적으로 토지를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이용을 뭐하죠? 규제합니다. 그러므로 규제받는다는 거는요. 절대적 자유권이면 규제 안 받겠죠. 근데 상대적이니까 규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토지 공개념 제도는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뭘 강조한 거다?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한 개념. 맞습니다. 2번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아까 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한다 그랬죠? 투기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3번 공시지가 제도는 우리 공시지가 특별한 말이 없이 공시지가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정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자, 공시지가는 효력을 우리가 배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뭐였어요? 토지시장에 뭘 제공하고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뭐다? 지표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 산정할 때 뭐고 지가 산정할 때 기준이고 이렇게 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어떻다? 개별 토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잖아요.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이 땅 얼마야? 물어보면 알려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토지 자원의 공평한 분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관계는 없다. 그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평한 분배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예. 자, 4번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저가에 미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 비축해뒀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제도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자, 5번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의 부의 외벽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시장 실패 이런 게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공평 분배, 공시가하고는 관계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하고 물었는데 기억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는 지역이 뭐였죠? 용도 지역이었죠. 그거는 당연히 국회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동그라미 1번에서 용도 지역 국회법 맞네요. 자, 두 번째. 니은번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 똑같이 계속 뭐 나오는 거 뭐요? 토지은행제도. 우리나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D급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아까 이거 배웠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정진하고 이거 뭐였어요? 지구단위 계획이었죠. 지구단위 계획도 어디 나오는 거요? 국회법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급번은 틀렸네요. 전형동한 말이네요. 자, 리얼번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그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하겠다. 그 뭐였어요? 개발 부담금 제도죠.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번 개발이익 환세도 개발이익 환세에 관한 법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미연번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의 필요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러분 도정법 배우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나오나요? 그 정비사업 중에 이거는 무슨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 정비사업 안에는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지금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도정법에 나오는 정비 사업의 종류 정도는 어때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정책 이야기죠? 토지 정책.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잠깐 쉬었다가 주택 정책 들어갑니다.